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처음부터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감달아서 혈당에 나쁠 거라 생각해야 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랬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은 잘못 먹으면 걱정이 되지만 잘 먹으면 노년의 혈당, 장 건강, 그리고 기억력까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아주 드문 과일입니다. 이건 감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노년기 식습관과 대사 건강을 연구해 온 건강 연구자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단맛이 무서워 과일을 전부 끄는 분들, 반대로 몸에 좋다니 아무 때나 많이 드시다 혈당이 흔들린 분들, 특히 감 앞에서는 이 두 극단이 가장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반복해서 관찰되었습니다. 같은 감이라도 식후에 정해진 양만 정확한 방식으로 드신 분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더 안정되고 배변이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말씀을 여러 분에게서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약을 늘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 꼭 드려야 할까요? 노년기의 혈당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혈관이 먼저 지칩니다. 혈관이 지치면 뇌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변비가 생기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 흐름은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감은 달잖아요. 혈당을 올리지 않나요? 실제로 과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섬유보다 당이 많고 어떤 과일은 당보다 섬유가 훨씬 많습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혈당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정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감은 달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 가장 흔히 듣는 조언이 단 것은 피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 조언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단맛이 같이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일의 혈당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단맛의 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섬유의 양과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당이 혼자 들어오느냐 섬유와 함께 들어오느냐의 차이입니다. 섬유 없이 들어오는 당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때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오르고 그만큼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피로해지고 인슐린은 제 역할을 점점 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섬유와 함께 들어오는 당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흡수가 느려지고 혈당 곡선은 완만해집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몸에는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감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은 달지만 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특히 노년의 장에 잘 맞는 점성이 있는 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섬유는 이 장에서 젤처럼 변해당을 감싸며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혈당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연구에서도 이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혈당 지수만 놓고 보면 감은 중간 수준에 속하지만 실제 식후 혈당 반응은 그 수치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감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혈당을 잡으려면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줄이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오히려 혈당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참아서 버티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감은 이 원칙에 아주 잘 맞는 과일입니다. 적당한 양을 식사 후에 천천히 먹으면 혈당을 흔들기보다 오히려 완충해 줍니다. 이 점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만 되면 단 것이 당겨가잖아 빵을 드시던 분들께 감 반 개를 식후 간식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하면 놀랍게도 혈당 변동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는 감이 혈당을 억지로 낮추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안정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혈당 문제는 장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장이 불편하면 혈당 조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일수록 혈당 변동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감에 들어있는 섬유는 장 안에서 아주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딱딱한 변의 수분을 붙잡아 주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배변을 돕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장 환경이 달라지고 그 결과 혈당 반응도 함께 안정됩니다. 그래서 감은 혈당만의 과일이 아니라 장과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때나 감만 먹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의 효과는 먹는 시간과 양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시간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같은 감을 먹어도 누군가는 좋아지고 누군가는 불편해지는지 그 차이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이 왜 달아도 노년의 혈당에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 기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부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아침에 먹어야 좋다 또는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대사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의 노년기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밤새 에너지를 사용한 간은당을 빠르게 받아들이려 하고 이때 단맛이 들어오면 혈당은 생각보다 쉽게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원칙은 이것입니다. 감은 공복에 먹는 과일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시간은 식사 후입니다. 식사를 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이 시간대에 감이 들어오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미 단백질과 지방 2위에 깔린 상태이기 때문에 감에 당은 섬유와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은 급하게 오르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연구에서도 임상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된 패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를 여기서 나누고 싶습니다. 광주에 사시던 60대 후반의 한 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혈당이 불안정해 과일을 거의 끊다시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오후만 되면 빵이나 떡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혈당은 오히려 더 요동쳤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쯤 지나간 반 개만 천천히 드셔보세요. 다른 건 바꾸지 말고 이것만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달아서 오히려 더 나쁠까 봐 불안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 오후에 덜 피곤하고 단 것 생각이 거의 안 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감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감이라도 식후에 들어가면 혈당의 적이 아니라 완충제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아예 안 먹거나 한번 먹을 때 많이 먹는 것. 이 둘 다 몸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감의 적정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반 개에서 많아도 한 개 이내면 충분합니다. 이 양은 포만감을 주되 부담을 주지 않는 경계선입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 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한 입을 넣고 여러 번 씹어 입 안에서 충분히 느끼는 것. 이 과정 자체가 혈당 반응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감의 형태입니다. 딱딱한 단감과 부드러운 홍시는 몸에서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께는 부드러운 형태가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시는 섬유 구조 가임이 풀어져 있어 위장 부담이 적고 흡수도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무조건 단감보 다홍시가 좋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화가 약한 분들께는 홍시가 더 편안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답은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먹되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리듬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다른 시간 매일 다른 양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으로 반복되면 몸은 그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혈당, 반응도, 배변, 리듬도 함께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3부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은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몸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이 혈당과 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혈당과 장이 좋아지면 그게 정말 몸 전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4부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연결이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입니다. 우리 몸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부품의 집합이 아닙니다. 장은 혈관과 연결돼 있고 혈관은 뇌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편안해지면 혈관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머리가 달라집니다. 이 흐름은 연구에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환경이 나쁜 사람일수록 혈관 염증 수치가 높고 그 결과인지 기능 저하, 위험도 함께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의 또 다른 역할이 드러납니다. 감에는 노년의 혈관에 특히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에 쌓인 미세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대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혈관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혈류는 부드러워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안정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인상 깊게 기억하는 한 사례를 여기서 나누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던 70대 초반의 윤정이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혈당도 경계선이었고 변비도 있었지만 가장 힘들어하신 겉머리가 멍한 느낌이었습니다. 신문을 읽어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고 사람 이야기를 들어도 집중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 상태로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바꾸거나 새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감 반 개를 정해진 시간에 드셔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수분 섭취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챙기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쯤 지나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덜 답답하고 아침이 조금 가벼워요. 이 말은 연구자로서 아주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이 부드럽게 올라오는 느낌. 이것이 혈관과 장이 함께 좋아질 때 자주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이 혈당과 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혈당과 장이 좋아지면 그게 정말 몸 전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4부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연결이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입니다. 우리 몸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부품의 집합이 아닙니다. 장은 혈관과 연결돼 있고 혈관은 뇌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편안해지면 혈관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머리가 달라집니다. 이 흐름은 연구에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환경이 나쁜 사람일수록 혈관 염증 수치가 높고 그 결과인지 기능 저하, 위험도 함께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의 또 다른 역할이 드러납니다. 감에는 노년의 혈관에 특히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에 쌓인 미세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대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혈관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혈류는 부드러워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안정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차이를 만듭니다. 감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기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대도움을 주는 환경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흔들리며 혈관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자극적인 단맛보다 이런 완충 역할의 음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감에 들어있는 섬유와 항산화 성분은 혈관과 장을 동시에 건드리는 드문 조합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연구에서 감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생활식품으로 다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혈당이 자주 흔들리면 몸 안의 미세 염증은 조용히 올라갑니다. 이 염증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혈관과 신경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장이 불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이 염증은 더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4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혈당, 장, 혈관, 뇌 이 네 가지는 따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한 곳이 편안해지면 나머지도 같이 숨을 돌립니다. 가문이 연결이 한 지점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식후에 적당한 양으로 규칙적으로. 이 조건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부담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일상에 정리하면 좋을까요? 매번 생각하면서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마지막 5부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감 섭취를 포함해 노년기의 하루 식사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면 가장 부담이 적고 유지하기 쉬운지, 그리고 이 습관을 오래 이어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다음 이야기에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감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기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대도움을 주는 환경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흔들리며 혈관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자극적인 단맛보다 이런 완충 역할의 음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감에 들어있는 섬유와 항산화 성분은 혈관과 장을 동시에 건드리는 드문 조합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연구에서 감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생활식품으로 다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혈당이 자주 흔들리면 몸 안의 미세 염증은 조용히 올라갑니다. 이 염증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혈관과 신경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장이 불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이 염증은 더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혈당, 장, 혈관, 뇌 이 네 가지는 따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한 곳이 편안해지면 나머지도 같이 숨을 돌립니다. 가문이 연결이 한 지점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식후에 적당한 양으로 규칙적으로. 이 조건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부담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일상에 정리하면 좋을까요? 매번 생각하면서 먹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생각보다 해볼 만하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도착점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내는 사람에게 조용히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 하나를 중심으로 노년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혈당, 장, 혈관 그리고 뇌.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상에 남길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루 흐름 안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구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몸을 깨우는 시간이지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아침은 특히 그렇습니다. 밤새 쉬었던 몸은 아직 대사를 빠르게 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과한 단맛이나 무거운 음식보다 부담 없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감은 이 시간대에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수분과 가벼운 식사로 몸을 깨우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혈당 리듬은 한결 안정됩니다. 그리고 점심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가장 대사가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 단백질과 기본적인 식사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감이 등장합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이 시간대가 감이 가장제 역할을 하는 순간입니다. 과자나 빵 대신 감 반개. 이 단순한 선택이 오후의 혈당 곡선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졸림이 줄고 오기가 덜하고 몸이 한결 차분해지는 느낌. 이것이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녁입니다. 저녁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때 단맛이 많이 들어오면 혈당은 밤사이에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감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번 점심 이후. 이 원칙만 지켜도 몸은 충분히 기억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며칠 하고 그만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세 번만 식후 감 반개.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몸은 극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측 가능한 반복을 원합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혈당은 조용히 안정되고 장은 조금씩 편안해지며 혈관은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 화장실이 조금 편해졌다. 머리가 예전보다 맑다. 이것이 노년 건강이 가장 좋은 신호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은 약이 아닙니다. 감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하거나 막연히 두려워했던 음식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왔을 때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5편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한 핵심입니다. 건강은 더 많은 것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조금 늦게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엔딩에 있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시니어 맞춤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점심 식사 후 감 반 개 천천히.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반응할 수 있고 충분히 회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몸을 조금 더 이해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